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놓고 벌이는 패널들의 용호상방 이슈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특별히 홍명환 의원님 같이 네.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또 그 직권 상정 보류가 됐는데 벌써 16개월째 도의회에서 표류하고 있어요. 네. 예. 의원님, 이게 원래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이 의회에서부터 좀 이렇게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공단 필요성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 우리 지금 하수 분야에만 한 지금 1,400억, 그다음에 주공영 버스 하면서 1,000억, 그다음에 쓰레기 관련된 처리 비용에서 지금 한 600억, 이 세 개 분야에서는 네. 지금 3,000억 정도 지금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좀 우리 행정이 너무 좀 방만하고 좀 예산 낭비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이제 개선해서 주민에게 좀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기됐었고,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당시 김태석 의장님께서 이제 직권으로 이제 네네. 상정을 보류를 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논의가 지금 중단돼 있는데, 이번 전함수 의장님이 되셔서 좀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는 그 의원들의 네, 판단할 수 의견을 있도록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네. 지금 하는 중입니다. 네. 의원님 본인은 이제 그 직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상임위 위원이시기도 그렇습니다. 하셨고, 예. 일단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예, 뭐 일부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지만은 이 상태에서 우리 어떤 예산 낭비라든지 그 막기 위해서. 방만함을 어떻게든 네. 좀 개선을 해봐야 되지 네. 않겠냐.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어떠세요? 일단 공공성과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가치가 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찬성이나 반대를 하기보다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과정, 그리고 그것이 논의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저는 도의회가 의회로서의 어떤 정확한 역할이나 책임 정치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2도의회 일정 부분의 한계를 정치력의 부재와 그리고 의회 정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좀 그 내용적으로 조금만 얘기를 하고 갈까요? 그게 이제 지금 4개 분야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렇죠. 예. 이관을 해서 이제 일종의 대행기관이죠.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한 게 이제 환경 분야, 그다음 주차, 그다음에 하수. 그리고 공영버스, 이렇게 4개 분야인 거죠. 이 4개 분야를 이제 그 공단 쪽으로 이제 보내는, 이 분야를 보내는 게 맞느냐, 뭐 이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그 적절성 여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도의회에서 제기하는 건 행정이 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이나 아니면 행정인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공공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공공 서비스의 목적에 맞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는 일각에서는 행정이 직접 운영을 해야 그 서비스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단으로 이전하자. 그러니까 그게 뭐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기보다, 그러면 공단으로 이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기존의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할 텐데, 지금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고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의만 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알맹이가 빠진 논의가 계속 16개월째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번 그 내용상을 좀 사실 들어봐야 되는데, 이 네.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수 처리 비용 네네.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지금 1,400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네. 그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하수 처리 비용, 예를 들면 1톤을 처리하는데 지금 27만 원 정도 네. 비용이 들고 네.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평균이 한 13만 원 정도인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가? 그렇다고 우리 그 하수 처리 비용을 내는 우리 소비자들이 내는 하수료 사용료는 또 전국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고비용 저효율의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이 네 개 분야가 가장 또 경무 분야입니다. 그쵸.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도 가장 많고. 어떻게 보면 네. 기피하는 그런 부서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책임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또는 1년 있다가 뭐 자기가 있을 때 큰 문제만 안 터지고 어떤 근본적인 어떤 구조 개선이나 어떤 개혁을 찾기보다는 상당히 경무부서에서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식이든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운영하고 지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전문적인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이 운영을 좀 해보자. 물론 지금에 하고 있던 분들 그대로 고용승계라든지 또 전적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 신분보장 때문에 이제 기피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파견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파견해서 신분은 공무원이지만은 거기에 가서 그 하던 분야의 일은 계속 할 수 있어서 이런 거고 그다음 이걸 민간에가 위탁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공단이라는 게 장점이 지방공사나 이런 거는 10%의 어떤 부가세를 이제 내야 되지만은 공단 같은 경우는 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주민들의 어떤 세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 공단이 좀 장점도 있고 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봐서 저는 좀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무직 노조 쪽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렇게 하고 상황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우리 계약직 네, 분들은 비정규직 빨리 노조. 빨리 네. 이거를 좀 추진해달라 이렇게 해서 좀 그 구성원들 간의 상충되어 내부적인 있죠. 좀 찬반이 네.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전문성 얘기를 했는데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오히려 도에서 직접 뭐 약간 지금 인사 행태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담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은 이거죠. 이게 민간으로 가버리면 공공성이 좀 약화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어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공단 운영과 관련돼서 비용 절감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일 텐데, 근데 이제 그러려면 지금 제2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경영진단, 진단이 좀 필요한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런 진단은 빠져 있고 필요성만 굉장히 급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장의 맥락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주 지역이 갖고 있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우려, 좀 포화 상태.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필요성만 딱 던져버리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이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이해 충돌의 와중 속에서 도의회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스스로가 공을 던져놓고 그 공을 잘못 던졌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조금 그 김 박사님 의견에 조금 제대로 이게 이제 지방시설관리공단은 그 민간이 아닙니다. 네. 이제 공공조직으로 대행기관. 물론 공공이죠. 공공조직이죠. 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업무를 이제 공복이 대행하고 이 시설관리공단의 주인은 이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민입니다. 우리 도민의 조직이고 단지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하던 거를 이제는 좀 각 분야를 좀 통합을 해서 하나의 독립된 조직을 만들어서 좀 더 민간 전문가들 또는 이 각 분야 전문가들에 맞춰서 모셔와서 좀 이 경영을 좀 더 약간 그 뭡니까 좀 효율성을 좀 높여보자 이러한 차원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각 분야에 대한 좀 진단이 좀 필요한데 이 지금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 네.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하수가 258억, 그 환경이 178억, 공영버스가 174억, 그 주차 분야 같은 데에서도 이제 3억 정도 이렇게 적자 보고 있어서 이게 과연 민간에서 운영하면 이 정도 적자 볼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타 시도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399개의 네. 그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다른 있죠. 지역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예를 들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규모인 그 대구 환경공단이라든지 그다음 대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적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제 똔똔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도 이게 아까 네 개 분야가 지금 합치면 한 700억 정도 이제 매해 적자를 보고 적자가 있는데 쌓이고 있죠. 좀 더 이거를 좀 적자를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차원이어서 저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큰 논란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찬반으로 지금 논의가 그러니까 되고 이게 있어요. 잘 봐요. 네. 세금 줄이자는데 반대할 도민이 없죠.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자는데 반대할 도민이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이 있느냐? 그거는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있고 공무직들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모두가 찬성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에는 동감하나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뤄낼까라고 한 구체적 방법론이 서로의 이해를 충돌시킬 수밖에 없는 방안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방안들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그런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없지요. 근데 그 과정이 생략된 채 나오니까 취지는 동감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무튼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세 가지의 구성원들의 좀 네. 이제 문제인데 일단 지금까지 운영을 쭉 이끌어 나왔던 이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한 기존에. 분야가 공무원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직 분야, 네. 공무직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직, 시간소득 이제 계약직 이 세 분야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무원의 신분을 놓고 이제 공단으로 회사원으로 이제 가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은 좀 이제 인생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래서 하던 공무원들의 업무는 그대로 파견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 네. 됩니다. 예, 공단에다가 파견을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공무원 분야는 이렇게 해결이 될 거고 네. 두 번째 이제 공무직 분야 분들하고 이제 이 계약직 분야의 분들이 계신데 계약직 분야 분들은 이제 회사의 어떤 정규직원으로 될 수가 있고 고용 승계만 된다면은 그래서 이분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하는 입장이시고 이제 지금 관건이 지금 공무직에 이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전직을 해서 그만한 처우들을 과연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기됐다는 안에 있어서는 그 처우상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구도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좀 더 집행부에서 이 공무직 분들하고 좀 더 깊은 네. 대화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의 논란은 조금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지금 김 박사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서 본질보다는 이제 그 뭐 찬반 논란으로 네. 비화되는 게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사실 16개월 동안 의회에서 표류를 해서 그 얘기를 좀 복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홍명환 의원님이 이제 행자위원이었으니까. 네. 어쨌거나 그 김태석 의장, 그러니까 전반기 때, 도의회 전반기 때 이제 몇 번 상임위 회부 자체를 의장 직권으로 거부를 했어요. 2차례인가요? 그렇게 하고 결국 이제 행자위에서 이제 뭐 심사 보류, 뭐 상정 보류, 심사 보류 하다가 작년 말이죠. 그때 이제 행자위에서 상임위 통과를 한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 통과 당시에 의원들의 어떤 의견이랄까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 대체적으로 상임위에서는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네. 큰 논란은 없었고 도리어 그 김태석 의장님께서가 상임위에서 회부를 안 하니까 우리가 논의를 못했고 그다음에 검토를 이제 하지를 하는데 좀 아무래도 이게 공론화가 좀 안 됐죠. 네. 그렇지만은 그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뭐 몇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답변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 이제 전체 의원들에게 아무튼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본회의 상정을 저희들은 당연히 될 걸로 봤는데 이 상정을 김태석 기장께서 이제 보류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인 원희룡 도지사한테 뭐 결정 장애가 아니냐, 왜 결정이 이렇게 늦냐 이렇게 비판하지만은 도리어 지금 상황은 저희 의회가 결정을 안 해줌으로 인해 갖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또 네. 후속적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못해서 네. 저는 좀 이거는 제가 의회 구성원이긴 네. 합니다만은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가 되든 결정을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뭐 있습니다. 그 상임위 차원에서 처음에 이제 상정 보류했다가 뭐 심사 보류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그 감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통과시킨 건데 어쨌거나 김태석 의장이 어떤 재정 악화 문제 등을 들면서 이제 상정 보류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내부의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좀 분위기가 있었는지 좀 전해 그래서 주시죠. 저는 상당히 그 오해가 많이 되고 있다. 예, 재정이 더 늘어난다. 재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얘기했던 세 분야만 현재 700억 이상 적자가 보고 있고요. 또 이거를 공단으로 한다고 해서 재정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줄여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거 시설공단을 만들고 있는 것이어서 재정이 더 악화된다는 거는 저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물론 초기에 뭐 공단 뭐 건물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어떤 비용들은 좀 들 겁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은 개선될 부분이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단에서 직원이 또 채용하고 공무원이 전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인원이 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공무원들이,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쵸, 예. 예, 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공무원이 지금 한 해에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퇴직된 인원들을 적절하게 이제 배치를 하면은 그 공무원이나 공무직이 늘어난다는 그러한 비판도 우려도 충분히 해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도나 집행부에서 좀 더 그 설명을 좀 잘했으면은 그런 오해는 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단 통과시켰으니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상당히 그 예, 우려를 지적을 일단은 했죠.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맞다라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신 예. 것 같고요. 박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임위에서 통과했으니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한 것은 어찌 보면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아주 기본을 좀 망각한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찬반은 있을 수 있죠. 저처럼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의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결을 통해서 하나의 선택을 하고 그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 이제 저희 도의회의 상황을 보면 정치적인 권한은 좀 행사를 하되 정치적인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처럼 그 마음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할까? 결국 이제 갈등이 있고 찬반이 있고 뭐 공무직 노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조에서도 뭐 이렇게 의회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의회에서는 당장 다음에 있을 선거에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계산들이 결국 의회 정치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난제가 지금 공무직 노동자분들의 어떤 우려 이거를 좀 사실 좀 해소가 되면은 큰 논란이 없는 사항인데 딱 한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돈은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 물밑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 그 행정위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도리어 이러한 내용들을 우려했던 소관상임위 저희들 뭐 행정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환경도시위원님들은 큰 어떤 문제를 제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을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계신 그 의원님들은 조금 오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좌남수장이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고용 승계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처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제 뭐 후반기 의장 그 의회 들어서서 이제 상정하고 의원들끼리 이제 다 표결에 붙이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고용 승계나 처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반발 입장이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직권으로 또 상정 보류를 했어요. 네. 근데 의회 내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도 표결에 붙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홍이랄까요? 뭐 그런 분위기는 없나요? 네. 글쎄요, 저는 뭐 제가 그 저람 지지자한테 개인적으로 좀 여쭤봤을 때는 나름대로
자람수 장님도 행정자치위원회 그 전반기에 네. 계셨거든요. 네. 같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그쵸, 맞아요. 계시고 행자위 소속이셨죠. 가- 예.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자람수 장님이 이제 노동조합 일을 오래 하셔서 네. 그 노동자의 어떤 그거에 절대 그 좀 뭐 손해가 가는 그런 거를 하실 분도 아니시고요. 단지 노동자의 어떤 그 신분상의 이런 문제하고 우리 공공의 복리하고 이거를 어떻게 잘 그 매치를 좀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람수 장님께서 나름대로 그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표현을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좀 뜸을 들인다. 밥이 좀 뭐가 이래 되도록 좀 드리는 그런 과정이고 또 집행부에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이라든지 개선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아마 저는 이게 지난 10월에 못했습니다만 11월 정도에는 올려서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게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 정례회 때 될까요? 뭐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일단 원칙을 세워놓고 이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겠다, 그 효율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있으면 그 원칙을 맞춰서 이제 표기를 붙여야 되고 그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설득하고 그리고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지는 게 온당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설공단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실은 여러 차례 네네.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을 부결시키는 것도 사실 좀 부담이다 보니까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현재 제1도의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다수당이면 다수당이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좀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서 보는 제2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각 개별 의원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정치적 결사체에 모여일 수 있는 집단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왜냐하면 개별 사안마다 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민적인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도의회 의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일피 이렇게 결정을 늦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오늘 한마디 해요. 하셔야 그래 뭐 우리 김 박사님 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뭐 부정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정치적 사안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그 삶의 질과 어떤 그 공공의 어떤 복리를 접근해 나가는 건데, 이게 의원님들은 어떻게든 각자 도민의 그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노동계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여기시는 의원님들이 좀 계시고, 또 공공의 복리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정책적 사안이어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심도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거지, 정치적 사안이라면 민주당이 아마 일사불란한 게 움직일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니까 오히려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16개월 동안 이렇게 끌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 네. 그리고 찬반을 물어서 그다음에 다수 의견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대로, 반대가 되면 반대가 되는 대로 네. 가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16개월 동안 이걸 안 하죠? 아니 이게 나름대로 그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이상봉 위원장께서도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충분한 그 설명 자료, Q&A 설명 자료를 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게 배부도 해드리고 있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그러면 각 개별 위원님들한테 가서 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소관상임위원회 네. 분들이 알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니까 예, 예. 다 설명도 알겠습니다. 드리고 질문도 네. 받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논란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쭉 얘기를 해보면 사실 내용상의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처우,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증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용 승계라든지 뭐 이런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재정적인 효율성 부분이 가장 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자고 해서 시설공단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공단이 되면 그러면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재정적으로 절감이 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크게 그 논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어떻게 진단들을 하시나요? 예. 제가 하면
자, 그럼 조직 운영이 효율적이고 바꿔야 되면 두 가지죠. 하나 사람이 바뀌는가, 조직 자체가 바뀌는가. 그런데 일단 조직은 바뀌었어요. 통합이 됐고. 그러니까 조직 전체적인 조직은 바뀌었는데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뀌었느냐. 근데 지금 생각은 거기에 계속 일을 하시던 공무원들도 그 공단으로 옮겨야 되고 공무직 고용 승계하고 시간제 근로자들도 고용 승계하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고 조직 운영에 과 관련된 부분만 바뀌었다. 그러면 글쎄요, 그렇게 통합하는 것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공단이 만들어졌다고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판에 걸맞게 대안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의 그 구성원들 아까 얘기했던 그 현장에서 지켜지는 분들은 사실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시 조직만 네. 이제 바뀌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끌어가는 지도부죠. 어떻게 보면 네. 예, 이제 지도자를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이제 실고 과장들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전문가를 모셔와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전문성이 있는 어떤 뭐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지금 지도자를 바꿔보자는 측면이고요. 사실 그러한 인물이 있을까라는 데에는 뭐 100% 정답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한번 이 분야의 지도자를 이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 보자 이런 차원이 크고요.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 아까 좀 우려점 뭐 좀 그런 부분들은 뭐 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가 이제 공단으로 가겠다. 일단 희망 신청을 받으실 거잖아요. 네. 기존 공무원들. 근데 과연 그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좀 있거든요. 사실 공무원 분들이야 공무원 신분을 내려놓고 이제 공단으로 간다는 거는 뭐 저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거는 제로에 가깝죠. 그럴 가능성은 없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쪽 업무를 쭉 해왔던 전문적인 그나마 그 각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아마 파견을 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계약직 시간 선택자 분들은 아마 지금 원하죠. 그분들은 빨리 해달라고 당연히 하고 빨리 해달라고 그러죠. 지금 빨리 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비정규직으로 뭐 신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이분들을 고용을 과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거에서 우리 이제 도에서의 결단이 좀 필요한 거고 저는 당연히 고용 승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 분야가 이제 이 공무직 분야인데 이분들이 처우가 좀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지금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이 공무직 분들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도가 좀 명쾌한 답을 내리시면은 사실은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도에서가 좀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하소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 제주가 또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을 이제 측면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그런 노동자들께서 우려하는 게 임금이라고 가장 간편하게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사람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우려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그분들의 우려가 틀렸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공공 서비스를 좀 품질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볼까라고 하는데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야기들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 그러면 그 가치보다 더 우리가 우위에 놓여야 될 가치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려가 있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도의회도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의회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집행부인 제주도와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만들고 요구하고 그리고 이끌어내고.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뭘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좀 그런 노력들을 의회에서도 안 하고 집행부서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직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게 의회에서는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단순히 그 인건비를 절감해서 인건비를 깎아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적자를 메꾸자 이런 측면은 저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그렇게 거라고 접근하시지 보고요. 않겠죠. 근데 예. 노동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니까 그럼 그런 우려가 틀렸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시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느냐. 의회도 없고 집행부도 없어요. 집행부는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좀 뭐 남의 다리 긁는 듯한 소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의회가 먼저 이런 부분들에 문제의식을 느꼈으니 도하고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카드를 좀 제시하고 그분들 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만약에 공단이 필요하다면.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어떤 현실적 네. 우려를 좀 이렇게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어떤 대안들을 16개월 동안 마련을 했어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집행부가 안 움직이면 의회에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행자위에서 심사 당시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좀 뭐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죠. 그렇게 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은 그 대화의 창구들을 마련해서 좀 진행해 나가기로 이렇게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1년이 지금 허비해 버렸거든요. 네. 이게 참 좀 안타까운 시간입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저는 뭐 물밑에서라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이거 안 되면은 저라도 이번 11월 중에 네. 그 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직 노조, 네. 시간 노조 네. 제가 모셔서라도 네. 저라도 뭡니까 이 토론회라도 한번 하든지 이래야 하든지 정말 지켜보다가 정말 갑갑해 죽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바뀌셨잖아요. 예, 밖에서더라도 네. 뭐 네. 이번에도 공무직 그 노동자 쪽에 그 관계하셨던 분이 찾아와갖고 그러면 토론회라도 한번 하자. 아, 좋다. 그럼 한번 해보자. 이게 다 눈치만 보고 아니 물밑에서는 자꾸 그러지 말고 좀 공개적으로 우리 도민들 앞에서 진짜 억지 주장을 이게 억지 주장인지 아니면 진짜 우려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진짜 이거 더 이상 지켜보기가 좀 딱해서 그런 자리를 그게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어떤 소통의 장이고 설명의 장일 수 있겠네요. 사실은 집행부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사실 좋았겠다는 집행부가 생각이 드네요. 이런 네. 부분에 저희가 심사나 이런 과정에서 책임 있게 하겠다고 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갑갑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 아니 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인데 힘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니 집행부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집행부가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소위 말하면 그거야말로 정치력이고 힘이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게 의회 단상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언성을 높여서 공무원들에게 따지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꺼지고 나서 이루어지는 정치력 그걸 통해서 집행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도민들이 이 요구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시원하게 말씀 좀 하세요. 그거는.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보였고요. 근데 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부정은 하지 않았는데 저는 아무튼 공무직과 지금 집행부와의 이거를 좀 풀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이해돼요. 도에서는 공무원들은 이게 제도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니까 쉽게 이제 행동을 나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애로도 있을 것이다. 왜 하느냐? 저희들도 여러 차례 질책을 했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불러다가도 질책도 했지만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거 조례가 좀 통과가 돼야 이게 다음 단계로 나갈 건데 아직은 절차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지 네. 않습니까? 이런 애로들도 표하고 네. 있어서
어떻게든 이런 거는 네. 좀 대화로 좀 풀어나가 네, 봐야죠. 예. 이제 비용 절감의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예, 사실 시설공단을 설립하게 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비용 절감의 문제. 근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거야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우려들이 어디서 나오고 정말 일리 있는 우려인 건지 이야기를 좀 예. 이미 돈을 먹고 있죠. 지금 현재가 네, 기존에, 예. 현재가 지금 줄줄 세고 있다.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운영비로만 봐서 700억 이상 한 예. 해에 계속 지금 적자가 새나가고 쌓이고 있고요. 있고. 예. 그다음 이제 투자를 또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도시가 자꾸 이제 외곽으로만 확산만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체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1년에 한 3천억 정도 적자가 지금 나고 있고 우리가 1년에 우리 도민들한테 걷어들이는 우리 지방세가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1조 2천억 중에서 3천억이 지금 여기서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놔둘 거냐? 저는 이 상태로 놔두면은 3천억이 아니라 4천억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복리나 우리 도민들의 안전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올 거냐? 저는 지금이라도 뭔가 결단을 내려서 뭔가 이걸 시도를 해야지. 이 상태로 가만히 앉아갖고 진짜 재산날 기다리듯이 우리 제주가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참 저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네.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거죠. 버스도 돈을 많이 돈 먹는 하마고 하수도 돈 먹는 하마고.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들이 많아서 돈 먹는 하마 네 마리를 모여가지고 뭉쳐놨더니 우리가 뭐냐면 돈 먹는 공룡이 돼버릴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우려 속에 보면 초기에는 아마 돈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보다는 초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비용들, 또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제주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굳이 공단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면서 좀 더 효율성 높이고 그리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는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단만이 그리고 공단을 만들어서 선택하는 것만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 또는 안 되면 차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시설관리공단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부가 결정이 되고 거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침을 가하는 깨톡으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이 먼저 하실까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더불어민주당 자꾸 이제 우리 홍명호 의원님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도의원님들께 의원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표를 위한 정치를 하지 마시고 사람을 위한 정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명환 의원님 어느 분한테? 저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우리 동료 의원 분들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구더기 무서워서 네. 장 못 담그는 그러지 말고 구더기도 골라내면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말고 한번 시도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